척추는 크게 3개의 관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일 큰 관절인 디스크가 있고 뒤에는 후관절이라는 것이 양측으로 2개가 있습니다. 이 디스크와 후관절 사이로 공간이 생기는데 이를 척추관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척추관 양쪽 작은 구멍으로 신경들이 지나가게 되는데 이를 추간공이라고 합니다. 이 척추관과 추간공은 어떤 방해 없이 매끄럽게 이어져 있는데 주변에 무엇인가 문제가 생겨서 좁아지는 경우 이를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흔히 디스크라고 말하는 것은 디스크 탈출증,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면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디스크를 감싸는 막 중 일부가 약해지면서 디스크가 새어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역시 척추관이 좁아져서 신경을 누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척추관이 좁아지는 원인은 디스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디스크는 어떻게 보면 척추관 협착증을 일으키는 한 가지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척추 협착증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신경이 눌리고 혈류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노화, 즉 퇴행성 변화입니다. 30대 이후부터 디스크, 척추뼈, 주변 인대의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게 되고 그 외에도 잘못된 자세, 각종 사고 등으로 인해서 퇴행성 변화가 빨리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디스크 탈출증, 후관절에 뼈가 자라고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척추관을 누르게 되고 이로 인해 신경을 누르거나 혈류 장애가 발생하여 척추관 협착증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주로 50대에서 70대 사이에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막연하게 허리나 엉덩이 주위로 둔한 통증과 뻣뻣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 걸을 때 주로 양측 다리로 통증, 저림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서 걷다가 자주 쉬게 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중에는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배뇨 기능에 장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에 의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면 신경이 연결되는 부분으로 방사통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허리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신경이 고관절, 다리, 발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체 부분에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환자분들이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요. 허리보다도 고관절, 다리, 발로의 통증이 심할 경우에 척추에서 발생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느껴지는 해당 부위가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고관절, 다리, 발로 통증이 있다고 해서 바로 척추에 문제가 있다고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 지식을 갖춘 의사와 증상에 대해서 자세히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허리 또는 둔부로 막연하게 둔한 통증이 지속적으로 있거나 다리가 저리다거나 계단을 내려오기 힘들다거나 수면 중에 발저림으로 잠을 자기 힘들거나 발이 시리거나 할 경우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특히 하체의 관절을 움직였을 때 통증은 없지만 그 부위로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다면 척추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척추 질환의 최종 진단은 MRI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모든 환자에게 값비싼 MRI를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환자의 증상을 확인한 후에 단순 엑스레이를 촬영해서 척추관 협착증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면 디스크의 간격이 감소하였거나 후관절이 두꺼워졌다든지 정상 뼈 조직 주위로 뼈가 자라나는 골극이 관찰되는지를 확인합니다. 특히 퇴행성 전방전이증이나 퇴행성 요추 측만증이 관찰되는 경우 척추관 협착증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증상과 영상 소견을 통해서 협착증이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 MRI를 촬영하게 됩니다. MRI는 협착증을 진단하는 데 가장 우수한 검사 방법입니다. MRI를 통해서 신경 주위의 조직을 정확하게 볼 수 있으며 협착의 정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착의 정도는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치료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중도나 중등도의 협착증 환자의 경우에서는 절반 정도는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양호한 경과를 보이기 때문에 보존적 치료가 중요합니다. 증상이 초기이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안정과 운동 제한을 권장하고 소염제, 진통제, 근육이완제와 같은 약물 치료와 함께 열치료, 초단파 치료와 같은 물리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도수치료는 손으로 하는 치료로 근육을 풀어주고 생리적인 운동 범위를 증가시켜주는 효과와 함께 디스크 내의 압력을 음압으로 형성시키기 때문에 일반 물리치료보다 증상을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경감시켜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소 침습적 시술의 장점은 빠른 시술 시간과 함께 즉각적인 통증 감소 효과가 있으며 전신마취에 대한 부담이 없고 환자와 대화하면서 시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신경 손상 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수술적 치료로는 신경 차단술, 고주파 열치료술, 신경 성형술 등이 있습니다. 신경 차단술은 자극신경 주위에 약물을 주입해서 부어있는 신경의 붓기를 제거하고 주변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주파 열치료술은 열을 내는 플라즈마를 병변에 쐬어서 돌출된 디스크를 수축, 응고시킴으로써 신경을 누르고 있는 병변을 없애주는 시술입니다. 이 시술 시간은 10분 정도로 짧고 시술 후 바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성형술은 약 5mm 정도의 통로를 통해 카테터를 삽입해서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이 되는 부위까지 직접 접근해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풍선 확장을 통해서 신경이 눌리는 부위에 압력을 줄여주고 유착을 감소시켜 신경 차단술보다 더 효과적인 시술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도의 협착증이 있거나 중등도 이상의 협착증에서 보존적인 치료가 효과가 없는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아직까지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수술 방법은 척추 감압술 및 척추 유압술이 있습니다. 병변 부위를 절개하고 협착을 일으키는 구조물을 제거하여 눌려있는 신경을 풀어주는 것을 척추 감압술이라고 하고, 다양한 원인 때문에 척추의 불안정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고정해주는 것을 척추 유압술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분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진료를 통해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환자분의 증상을 조기에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초기에는 결석을 제거하는 용도로 근육의 긴장과 위축을 혈류의 순환을 돕는 것이 확인되어 현재 다양한 치료에 사용되고 체외 충격파 치료는 대표적인 비수술 치료법 중에 하나에서 충격파를 통증 부위에 혈관 제형성을 돕고 그 주변 뼈의 치유 과정을 자극하여 재활성화해줍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하는 보존적인 물리치료, 주사치료의 대체 치료 사람의 몸에는 힘줄에 손상이 생기게 되면 힘줄 안에 석회질이 끼게 되면 엑스레이로 보면 돌덩이처럼 보이는 석회질을 손상된 근육들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급성 요통 환자에게 체외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만성 통증이나 근골격계 질환을 가지고 있는 모든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석회화 건염, 족저근막 건염, 테니스 엘보우, 무릎 질환에 도움이 됩니다. 통증을 일으키는 병변 1000에서 1500회의 충격파를 10에서 20분 정도 가하며 관절, 척추, 인대 등에 시술합니다. 대부분 일주일 간격에 따라 환자의 상태에 따라 2-3회 정도 실시하게 치료 후에는 4에서 6주간 무리한 힘을 피하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치료 효과를 기다리면 됩니다. 체외 충격파 치료는 약물 치료 등으로 3개월 이상 치료했음에도 호전되지 않는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이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비수술 치료법이고 거의 모든 관절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마취를 하지 않아 합병증 위험이나 부작용 시간이 짧습니다. 자연적인 치유 과정을 빠르게 반복 치료에도 안정성이